자, 이제 여러분들이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관련된 개정된 세법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이때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우리 세무사랑 프로그램 화면 중에서 개정된 변경된 서식들이 있어요. 이 변경된 서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4년 귀속 법인 조정 변경 메뉴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록들이 한번 쭉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이 강의하는 날짜는 2025년이다 보니까 2025년도부터 적용되는 부분도 살짝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시면 되고요. 자, 2024년 귀속되는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조정, 서식, 변경된 서식들 뭐 이런 부분이 쭉 있어요. 뭐 이걸 여러분들이 뭐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내용은 뭐냐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 명세서입니다. 물론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해서 세법이 개정된 사항은 없어요. 다만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 당초에는 그냥 소재지로 돼 있다가 여기에 소재지 옆에다가 뭐냐면 법정 동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을 추가를 했습니다. 전자신고를 위해서 법정 동코드 입력란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편번호 검색해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정 동코드 F2 우편번호 이용해가지고 확인을 하면 되고요. 이 부분은 뭐 개정된 그 세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이 전자신고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세무사랑 프로그램 화면 관련해서 개정된 서식을 설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법인 조정 관련해서 뭔가 자료를 입력하고 이렇게 했다라면 업데이트를 다시 하게 되면 기존의 데이터는 삭제되거나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자명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된다면 아마 3월 4일 뭐 이후로 3월 3일은 또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나와서 일하겠다. 뭐 말리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업데이트 되기 전에 데이터를 입력을 한 게 있다면 데이터가 삭제하고 다시 입력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명세서는 법정 통코드 입력란 추가가 됐다라는 거 전자신고를 위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세법 개정이 됐었던 게 있었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비용 명세서 관련해서는 번호판 부착을 하라고 했었죠. 번호판을 무조건 전용 번호판으로 부착을 하도록 하면서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여기 보험료일, 대상일수, 가입일수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된 거는 뭐냐면 보험률, 대상일수, 가입일수 항목을 추가를 했고요. 여기 번호판 부착 여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 실행 이러고 역삼각형 메뉴가 있는데 이 역삼각형 메뉴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업무용 승용차 간편 추가 등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 간편 추가 등록하는 부분, 보험 가입 여부, 전용판 부착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등록하지 않고 직접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만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하는 경우에 사용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프로그램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선행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간편 추가 등록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능이 좀 개선이 됐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화면 서식이 바뀌었다고 했죠. 이건 설명한 내용입니다. 대손충당금, 대손금 이 탭 말고 이 옆에 해외 건설 자회사 탭이 추가가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전자신고 항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연도별로 송금 산입률이 이렇게 쭉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공제 신청서 법인세라고 돼 있는데 이건 난 못 봤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많을 거예요. 뭐냐면 다시 각 3년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성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한다고 했을 때 이 소득공제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영되는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은데 소득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냐면 유동화 전문회사라든가 투자회사 등이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이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데 문제는 그 배당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을 할 때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자, 그러니까 뭐냐면 배당 소득공제, 그러니까 여기서 소득공제를 계산을 할 때는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만 적용을 하니까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 소득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안 했다면 초과 배당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이럴 때 배당 소득 공제를 적용을 받으려면 소득공제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득공제 이월란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의 뭐 유동화 전문회사라든가 투자회사 등이 배당 가능이익의 뭐 90% 이상 배당하는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소득공제 신청서는 해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보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이건 뭐 갑이 아니고 을, 병, 갑, 이월결성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월결성금 과거에는 어떻게 되냐 이건 뭐 세법이 개정된 내용이 아니고 이월결성금을 작성을 할 때 보통은 그 전년도 실무적으로 전에 것만 정리를 해요.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당해년도에도 발생한 결성금도 여기 함께 좀 서식에 좀 기재를 해라. 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해년도에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성금도 함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 화면 서식이 조금 변경이 됐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액 감면 면제 신청서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쭉 다 들어가겠죠. 세액 감면 면제 신청서. 면제 감면을 받으면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물론 여기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작성을 했다가 F12 불러오기해서 반영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입금불산 특례 규정 따라서 손실보상금 입금불산이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서 서식이 있는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서 서식에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감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창업 중소기업 등의 세액 감면은요 일반적인 세액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50%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같은 경우는 세액 감면 적용률이 몇 퍼센트? 100%예요. 그런데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 100%가 아니라 50%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벤처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50%로 100% 50%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50%로 고정이 된다라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당연히 50%만 적용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요거 체크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감면율은 50%로 픽스가 될 겁니다. 이게 창업 중소기업 때 세액 감면 계산서고요. 통합 투자세액 공제 신청서 서식에 보면 여기에 요거
임시 투자세 공제율 적용 여부 요 란이 입력란 위치, 요 위치를 여기다 뒀던 거예요. 공제율 적용 여부를 공제금액 계산 탭, 여기 공제금액 계산 탭으로 해서 여기다 놔두고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공제율이라든가 이런 거 변경되는 부분들 반영을 쭉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통합투자세 공제 신청서 변경되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는 이미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뭐라고요? R&D 준비금 그리고 해외 자회사 배당 수익주 입금 산입에 이것은 차감 항목에서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업데이트하게 되면 이것은 삭제가 돼 있을 겁니다. 물론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2월 결성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월 결성금 이 팝업창 추가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요. 다시 요거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은 요거는 아마 삭제될 예정일 거예요. 제가 요청을 해놨는데 삭제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세액공제액 조정 명세서, 세액공제액 조정 명세서에 보시게 되면 요거 있어요.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 그리고 세액공제 2 탭에 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그리고 일반 신성장 쭉 있고 임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F4 계산 내역 클릭하게 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이게 팝업창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쭉 있고요. 공제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관련되는 법을 보시면서 맞는지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 감면세가 합계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세액공제라든가 세액 감면을 받게 되면 뭐가 따라요? 너 혜택을 받지 않냐? 그래서 농특세라는 것을 세금을 내라고 하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 감면세 합계표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여기 평화경제특구 등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쭉 다 있다라는 거 추가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감면 부분이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가지고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유예기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2024년 11월에 속하는 3년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5개년도 유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돼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2024년 11월 이 속하는 여기 세법된 개정된 내용을 여기 잠깐 참고적으로 보시도록 했으니까요. 하시고요. 주의할 거는 여러분들이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통해서 작성을 하지만 내가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중소기업 여부를 어디다 해야 되냐면 어디다가 회사 등록 화면이 있죠. 회사 등록 화면에 그게 몇 번째였더라? 15번에 있는 거죠. 15번 중소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지만이 각종 한도 계산이라든가 명세서 작성할 때 반영이 될 거예요. 내가 이거 작성했다고 해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요걸 통해서 내가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회사 등록 화면에 15번 중소기업 여부에 반영을 해 줘야지만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같은 거 한도액 계산할 때 중소기업으로 적용돼서 진행이 되더라라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가 있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쭉 국가전략기술을 하면서 출연금 내 해당 명세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탭에 출연금 내 수령명세 이런 부분들이 탭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성장 연구개발비 명세서 여기 보시면 메뉴 코드 도움을 통해서 보시면 국가전략기술 이런 부분들이 쭉 있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받고 외국 자회사 수입 배당금 명세서 요 부분은 요거 뭐냐면 전자신고 하기 위해서 추가하기 위해서 소재지 여기 국가 코드 명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냥 소재지에서 당초에는 소재지에서 여기 코드 이렇게
그리고 국가명을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약간 좀 했어요.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 추가가 된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제 감면세 계산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여기에 메뉴란에 이제 공제 구분이 쭉 나와 있죠. 여기 코드 구분해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코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코드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메뉴 구분란에 공제 구분 코드가 변경이 되거나 또는 추가가 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